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암자. 그 앞에 홀로 앉아있던 7살 아이. 그런데 그 아이는 20년 전 실종된 소년이었다. 소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깊은 산속 등산로를 따라 오르던 민석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수목이 짙게 뒤엉킨 숲 사이로 희뿌연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차갑고 습한 기운을 머금은 채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등산 코스는 아니었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서 방향을 잘못 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휴대전화 지도는 이 구간을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 신호 역시 약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길이 희미해져 있었다. 민석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십 분을 더 헤맨 끝에 그의 시야에 흐릿하게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건물은 일반적인 산사와는 다른 느낌을 풍겼다. 화려함도 정돈됨도 없는 낡고 작은 암자였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목재 기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폐허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석이 한 발짝씩 암자 쪽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돌계단 위에 놓인 작은 존재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것도 겨우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낡은 회색빛 옷을 입고 무릎을 껴안은 채 계단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민석을 향해 고정된 상태였다. 놀란 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의 흔적도 인적이 오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계단 주변의 흙은 오랫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고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의 옷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산속에서 흙 하나 묻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은 현실적인 장면이라기보다 한 장면에 정지된 사진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눈은 초점 없는 듯 보이면서도 민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길을 잃은 아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 버려두고 간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감각이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이 산속에 이 오래된 암자 앞에 아무렇지 않게 홀로 앉아있는 아이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았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내디뎠다. 그때 작은 돌들이 그의 발끝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만 아이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놀라거나 흔들리는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니면 이미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린 존재처럼 보였다. 민석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암자 내부를 살폈다. 닫혀 있어야 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산속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아이의 존재와 암자의 상태는 서로 모순되고 있었다. 폐허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분명 여기에 있었다. 혹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석은 점점 이 공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잘못된 시간대로 들어선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 순간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암자 뒤편에서 낮게 울리는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러나 암자 어디에도 풍경이 달려 있을 만한 구조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자연스럽지 못하게 허공에서 울려 퍼졌다. 아이의 고요한 눈빛과 그 소리가 겹치며 민석의 마음에 선명한 불안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라 무언가 예정된 사건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도 움직임도 없는 채 자신을 바라보는 이 7살 아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민석은 결국 암자 문 앞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 순간 바람이 먹고 산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아이의 그림자가 계단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의 뒤에는 어둠이 서서히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민석은 이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장소와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민석이 암자 문턱을 넘는 순간 바깥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왔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볍게 흙먼지가 일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불화가 힘없이 매달려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 거의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불상 앞에는 말라붙은 촛농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끝내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채 멈춰버린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석의 시선은 점점 내부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한쪽 구석에는 헤어진 이불과 낡은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마른 나뭇가지와 눅눅해진 옷가지 몇 벌이 흩어져 있었다. 사람 한 명이 장기간 머문 공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급히 자리를 떠난 흔적 역시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손일 가능성이 컸다. 민석은 이 공간에 아이가 있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폈다. 그러던 중 불상 뒤편에서 반쯤 가려진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물쇠는 오래전에 녹슬어 있었다. 이미 열려 있었지만 오랫동안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민석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수첩의 표지는 해졌고 가장자리는 습기에 젖어 구불구불하게 변해 있었다. 수첩을 펼쳐보자 바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글씨는 놀랍도록 정갈했으나 문장은 곳곳에서 끊겨 있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기다림, 죄 용서라는 단어들이 페이지 곳곳에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는 약 20년 전, 정확히 어느 여름날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바깥에 앉아있던 7살 아이의 모습과 이 시간의 간극이 도무지 맞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지나갔지만 그 아이는 마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이 암자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주변을 둘러본다.
내부 기둥에는 가느다란 긁힌 자국들이 나 있었고 그 자국은 일정한 높이에서 멈춰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이 닿을 정도의 위치였다. 그 자국들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겹쳐 있었고 반복된 흔적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벽을 긁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이 공간이 숨막히게 좁게 느껴졌다. 문득 등 뒤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바깥의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도 바뀌었다. 민석은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암자 앞 계단이 보일 뿐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움직인 흔적도 시선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공간 전체에 스며 있던 정적이 더 짙어졌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민석은 이 암자가 단순히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 붙들린 채 멈춰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는 그 아이가 있었다. 민석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는다. 다시 외부로 나가 아이를 바라본다. 그 순간 아이의 그림자가 계단 아래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양은 이미 다른 방향에 있었고 그 그림자의 각도는 비현실적으로 어긋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이 기묘한 만남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암자를 나선 민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설명할 수 없는 기운과 침묵이 그의 감각을 짓누르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고보다 본능이 먼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낀다.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지만 암자는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질 뿐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의 발걸음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주변 풍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허름한 밭과 오래된 창고가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민석은 마침내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과거에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은 낡은 기와 지붕과 낮은 담장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랜 세월 같은 풍경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작은 농가 쪽으로 다가간다.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고 있던 노부부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민석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상황과 함께 산속 암자에 대해 간접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 그쪽 방향을 가리키며 관심을 보인다. 그때 노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시선은 급히 다른 곳으로 피한다. 함께 있던 노파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오래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노부부는 그 방향에는 오래된 암자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만을 간신히 내비친다. 그리고 오래전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역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수십 년 전 그 암자에서 어린아이가 사라졌고 당시 사람들은 실종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고
밤이 되면 산속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떠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도 확인하려 들지 않았고 그저 시간 속에 묻힌 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민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낀다. 자신이 직접 본 아이의 모습과 방금 들은 이야기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만약 그 암자에서 사라진 아이가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현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무엇인가 감춰진 채 방치된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는 마을에서 조금 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파출소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들과 색이 바랜 게시물들이 가득했다. 출입을 알리는 소리도 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몇 분 뒤 중년의 경찰 한 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암자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채 오래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던진다. 경찰은 잠시 기억을 더듬다 오래된 기록 하나를 떠올린다. 그리고 서가에서 먼지가 가득한 상자 하나를 꺼내어 그 안에서 국철 종이처럼 바싹 마른 문서 뭉치를 꺼낸다. 서류에는 수십 년 전 실종된 어린 남자아이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실종 장소로 기록된 곳은 다름 아닌 그 산속 암자였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민석은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힌 듯 멈춰선다. 흐릿하게 인쇄된 흑백 사진 속의 아이는 조금 전 자신이 마주했던 그 아이의 얼굴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나이, 표정, 눈빛까지도 돈판에 찍힌 것처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사진 아래 적힌 날짜는 무려 20년 전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현실의 법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서류의 내용에 눈을 떨군다. 실종 당시 아이를 돌보던 사람의 신상, 암자의 관리자, 그리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노스님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중간중간 빈칸과 지워진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민석은 이 순간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기묘한 경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속 암자에 남아있는 아이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다. 다시 암자로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두려움보다 강한 확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파출소를 나선다. 그의 눈은 다시 산 쪽을 향한다. 안개를 타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산, 그 깊은 속에 멈춰 있는 미해결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파출소를 나선 뒤 잠시 멈춰서서 산을 올려다본다. 해는 이미 산 능선 뒤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옅은 주홍빛이 번지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다시 암자에 도착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해가 져버린 뒤의 산은 더욱 위험하고 낯선 공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다시 산길로 들어선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험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민석의 옷자락이 억센 풀잎에 걸려 늘어지고
신발에는 진흙이 엉겨붙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암자와 그곳에 남아있을 아이,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뿐이었다.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러지는 흙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숲을 울리고 있었다. 마침내 암자의 윤곽이 다시 시야에 들어온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암자는 아침보다 훨씬 더 낡고 비현실적인 형태로 서 있었다. 지붕 위의 기와는 어둠과 하나가 된 듯 검게 변해 있었고 창문은 텅 빈 눈처럼 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계단 앞에서 한 걸음 멈춘다. 그러나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할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돌계단 위에는 희미하게 지워져가는 발자국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석은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선다. 발자국 주변의 흙은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눌려 있었고 크기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계단 위까지만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실이 오히려 어린아이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곧장 암자 안으로 들어간다. 낮에 보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둠이 더해지면서 모든 것이 더욱 날카롭고 무겁게 느껴졌다. 손전등을 켜자 빛의 원이 좁은 공간을 스치며 돌아다닌다. 불상 앞, 낡은 이불, 찢어진 돗자리 모두 그대로였다. 그러나 바닥 한가운데에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작은 흔적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희미한 긁힌 자국이었다. 그 자국은 바닥뿐 아니라 바로 옆에 기둥과 벽면으로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힘을 주어 긁어낸 듯한 형태였다. 그 높이는 아이의 손이 닿는 위치였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그 흔적의 끝을 따라간다. 그리고 암자 뒤편 불상이 아닌 벽 쪽에 시선을 고정한다. 그곳 벽 한 부분의 흙과 나무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부서져 있었다. 민석은 손을 뻗어 그 부분을 밀어본다. 낡은 판자가 삐걱거리며 밀려나고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작은 빈 공간이 드러난다. 공간 안에는 오래된 천 조각과 함께 가느다란 염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손바닥만 한 작은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유골의 일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며 암자 안을 훑고 지나간다. 열린 문이 크게 흔들리고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며 울음을 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가벼웠다. 민석은 그 변화에서 무언가가 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다시 살핀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흔적이 보인다. 작은 손이 바닥에 그은 듯한 선, 그리고 그 끝에는 희미한 방향 표시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것은 암자 뒤편의 좁은 숲길을 향하고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들고 그 방향을 바라본다. 어둠 너머로 나무들이 겹겹이 서 있고 그 사이에 좁은 공간이 이어져 있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가리켜 주듯이 민석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스치는 기척이 느껴진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방금까지 느껴지던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결정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암자 뒤편에서 시작된 좁은 길 앞에 멈춰 섰다. 낮에는 숲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길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오히려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이어진 그 통로는 사람이 자주 다닌 길 같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오간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바닥의 풀은 일정한 방향으로 눌려 있었고 흙 위에는 작고 불규칙한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의 크기는 성인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그 사실은 이 길이 단순한 짐승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석은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며 천천히 한 발씩 내딛는다. 빛이 닿는 앞쪽의 나뭇잎과 줄기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지만 숲속 어딘가에서 낙엽이 밟히는 듯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가 실제의 것인지 아니면 긴장한 신경이 만들어낸 착각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민석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 더 들어가자 숲속의 공기가 묘하게 다른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에 갇힌 습기와 냉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듯했고 땅에서는 썩은 잎과 축축한 흙 냄새가 짙게 올라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오랫동안 햇빛이 들지 않은 장소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만큼 오래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직감하게 된다. 그때 손전등 빛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춘다. 나무 뿌리 사이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는 돌덩이로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천조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황색으로 변색된 천의 한쪽 끝에는 작은 자수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오래된 어린이 옷의 일부로 보였다. 천은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당긴 듯 찢어진 채 바위 사이에 걸쳐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과거 어떤 저항과 몸부림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 옆 바닥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른 흙과 낙엽을 긁어내자 작은 홈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녹슨 금속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낡은 머리띠의 일부처럼 보였고 굽어지고 찌그러진 상태였다. 민석은 그것이 아이가 끌려가거나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물건일 가능성을 떠올린다. 그 순간 이 숲속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겹쳐진다. 그러나 그는 그 장면들을 떨쳐내려 애쓴다. 조금 더 들어가자 숲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작은 공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중앙에는 흙이 유독 불규칙하게 일어난 지점이 눈에 들어온다. 주변보다 색이 짙고 풀이 자라지 않은 형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흔적처럼 보였다. 민석은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간다. 발밑의 흙은 다른 곳보다 부드럽고 축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젖히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낙엽과 얇은 흙층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점점 단단한 토양이 드러난다. 그러나 몇 번 더 흙을 걷어내자 표면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것이 손끝에 닿는다. 차갑고 단단하며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한 촉감이었다. 그것은 둥글고 매끄러운 형태를 가진 무언가의 일부였다. 민석은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가 숨기고 싶어 했던 장소였다. 그리고 이 땅 아래에는 이미 암자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진실이 더 깊이 묻혀 있었다. 그 순간 숲속의 공기가 또 한 번 변한다. 바람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나뭇잎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멀리서 풍경 소리 같은 작은 울림이 들려온다.
그러나 어디에도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다. 나무 사이 어둠과 그림자가 얽힌 그 공간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오래된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 숲,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땅에서 손을 뗀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산속 숲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사라진 시간과 꺾인 생이 고스란히 묻힌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민석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숲속의 불규칙한 흙더미와 그 아래에서 느껴진 촉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흔적의 일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털고 자리를 벗어나 암자 쪽으로 되돌아 나온다. 들어올 때보다 길은 더욱 어둡고 나무의 형체는 서로 얽혀 마치 통로를 막는 장벽처럼 보였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된 일은 끝을 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암자 앞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무겁게 내려앉았던 기운이 조금은 풀린 듯했고 대신 묘하게 허전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돌계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바람에 밀려온 낙엽 몇 장만이 조용히 그 자리를 덮고 있었다. 민석은 짧게 숨을 고른 후 휴대전화를 꺼내 신호를 확인한다. 이 순간 이전과 달리 신호가 한 줄로 잡힌다. 그는 곧장 파출소로 다시 연락을 시도한다. 통화 연결은 불안정했지만 신호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자신이 발견한 것 숲속의 불규칙한 지형, 유골로 추정되는 흔적, 그리고 암자 내부에 숨겨진 공간을 간략하게 전달한다. 상대편에서는 즉시 확인 인원을 보내겠다는 답이 돌아온다. 민석은 그제서야 긴장의 한 줄을 겨우 풀어낼 수 있다. 잠시 후 어둠 속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손전등과 조명등의 빛이었다. 경찰 2명과 수사 요원들이 도착한다. 그들의 발소리와 장비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숲속을 울린다. 민석은 그들을 암자 안쪽으로 안내하고 이어 숲속에서 발견한 흔적의 위치까지 이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간다. 본격적인 현장 확인이 시작된다. 손전등과 탐지 장비가 어둠 속 지면을 훑어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밀한 흔적들을 하나씩 드러낸다. 흙의 층위, 땅의 습도, 주변 식생의 상태 등이 세밀하게 관찰된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동물 흔적이 아닌 사람의 개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요소들이 확인된다. 그리고 결국 부분적으로 노출된 유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수사 요원들은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근처를 임시 봉쇄 구역으로 지정한다. 암자와 숲은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된다. 민석은 그들의 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묵직한 감정에 휩싸인다. 자신이 처음 발견한 그 아이의 모습, 그 눈빛, 그 침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한편 추가 인력이 도착하고 감식 장비가 설치된다. 토양 샘플이 채취되고 주변 나무와 뿌리, 천 조각, 금속 흔적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수거된다.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곳이 단순한 실종 사건 현장이 아니라 오래된 범죄의 은폐 장소였을 가능성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다. 민석은 한 발짝 물러나 그 광경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오래도록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만이 남아 있었다. 이 장소는 이제 단순한 암자나 숲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증거의 자리였다. 그때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온다. 하지만 이전처럼 차갑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무들이 살짝 흔들리고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평소라면 그저 자연의 움직임이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암자 쪽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계단 위에 아주 잠깐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된다. 이 진실은 이제 드러났고 더 이상 혼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현장 통제가 시작되면서 암자와 숲 일대는 공식 수사 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과 감식반은 밤새도록 번갈아가며 현장을 조사하고 민석은 일정 거리 밖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다. 암자 내부와 뒤편 숲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고 그 방향은 분명하게 과거의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록과 현장의 흔적이 맞물리며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점점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추가 조사 결과 암자에는 한때 노스님 한 명이 홀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외부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일정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시점부터 어린아이를 데리고 암자에 머물렀다는 정황이 일부 주민의 기억 속에서 떠오른다. 당시에는 고아를 거두어 보살핀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정식으로 확인되거나 등록된 기록은 없었다. 아이는 그곳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식 결과로는 암자 내부에 남겨진 긁힌 흔적과 천 조각, 염주 등이 아이의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벽면과 바닥에 남아있던 자국은 강한 저항과 공포의 순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보호관계가 아니라 장기간의 감금과 학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숲속 일부 지역의 지형이 인위적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도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그곳의 불편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노스님의 행적은 당시를 마지막으로 끊겨 있었다. 그는 어떠한 기록에도 남지 않은 채 사라진 인물이 되었고 그 뒤를 잇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법의 그물망과 사람들의 기억에서 모두 지워진 존재였다. 그러나 아이의 혼과 흔적만은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다. 그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로 다가온다. 민석은 수사 자료를 통해 과거 사건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사진,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아이는 떠나지 못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연처럼 나타난 민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더 이상 우연로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점점 더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이 감지된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긴장이 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스치고 어둠은 이전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어떤 정리와 마무리의 기운이 공간에 감돌고 있었다.
민석은 계단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한때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그가 처음 마주했던 그 장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다. 분명히 거기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제야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수사팀은 남은 조사와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철수를 준비한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봉인되며 이 장소는 더 이상 누구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 된다. 하지만 공간에 남겨진 감정의 무게는 이전과는 달랐다. 억눌림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운 느낌이 감돌고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숲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어둠 사이로 나뭇가지들이 겹쳐 있지만 그 너머로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묘하게 가볍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마친 듯한 감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든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영혼을 위한 마지막 작별. 그리고 그것은 다음 장면에서 완성될 것이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하늘의 색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암자 위로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산등성이 너머로 옅은 빛이 번져나온다. 밤새 통제되었던 수사 현장은 차츰 정리되며 남아있던 인원도 하나둘 철수를 준비한다. 장비와 표식들은 체계적으로 수거되고 암자와 숲을 감싸던 긴장감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러나 이곳에서 벌어진 수십 년의 시간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흔적들은 이제 사람이 아닌 공간 자체에 깊이 새겨져 남아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암자 앞에 홀로 서 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산을 내려간 뒤였고 이곳에는 새벽 공기와 희미한 햇빛, 그리고 그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돌계단 위에는 더 이상 아무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낙엽과 흙이 얇게 쌓여 있었고 마치 그 자리를 오래 비워둔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민석의 기억 속에는 그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 암자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는 첫날과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기묘하게도 묵직했던 기운이 사라진 듯 가벼워져 있었다. 바람은 막힘없이 통과했고 어두운 구석은 더 이상 숨을 죽인 채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공간이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불상 앞에 남겨진 촌농 자국, 찢어진 돗자리, 뒤틀린 기둥의 자국들까지 모두 그대로였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던 감정은 사라져 있었다. 절망이나 공포가 아닌 조용한 해방에 가까운 공기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곳에 묶여있던 기억들이 이제야 노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불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다. 이 행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종교적인 의미도 아니다. 다만 오래도록 홀로 남겨졌던 존재를 위해 보내는 침묵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미세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간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공기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온기가 섞여 있었다. 천장 틈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계단 쪽 바닥을 비춘다. 그 자리에는 작은 그림자가 잠시 내려앉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형태를 갖추기 전에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진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작별의 마지막 흔적 같았다.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암자 밖으로 나온다. 그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와 달리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과 조용히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들이 현실감을 되찾게 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 멈춰선 그는 마지막으로 암자를 올려다본다. 기와 사이로 햇살이 떨어지고 오래된 벽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든다. 더 이상 음산하거나 금기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이곳은 한때 아픔이 머물렀으나 마침내 노연한 자리일 뿐이었다. 민석은 발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오르내리던 길은 여전히 가파르고 험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져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경험은 평생 그의 기억 속에 남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의미로 남게 될 것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바람은 등을 떠밀 듯 불어온다. 그러나 그 바람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느낌이었다. 그가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난 뒤 암자는 다시 고요 속에 잠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그곳에 붙잡혀 있던 시간도, 영혼도, 기억도 이제는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돌계단 위에 혼자 앉아 있을 7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